예제 7번부터 밑에 개념 넓히기 할 거고요. 위에 표현 바꾸기까지는 거의 다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안 된 사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얘기하세요. 이것도 이따 개별적으로 질문 해결할 때 하도록 하겠고요. 요 녀석 3번 보시면 다음 함수 중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에 의해서 얘랑 겹칠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유리함수가 겹치냐 겹치지 않느냐는, 즉 유리함수 그래프의 모양새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y는 x분의 k에 이 k 값이 결정하는 거지. 그죠? 저 k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얘가 양수면 이쪽 편에, 얘가 음수면 이쪽 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 이 k의 절대값이 점점 커질수록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말했지만 이 k의 값이 다르면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고. 점근선이 똑같은데 더 멀어졌다는 이야기니까 안 만나요. 아예 만나지조차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얘네들을 쳐다보고 이거랑 겹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말은 얘네들 어떻게 평행이동했는지 잘 살펴봐서 그거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분수로 되어 있는 걸 대분수 형태로 다 바꿔서 k의 값이 2인 거 찾으세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그죠? 살펴보면 1번부터 볼까요? y는 x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어떻게 하자고 했었냐면 분모가 x 더하기 1이니까 분자도 요 x 띄워내려면 x 더하기 1이라는 모양새가 있어야지. 그래야 떨어져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냥 x 아니고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하나 붙을 거고, 그럼 요거 마이너스 1 됐네. 그죠? 그러니까 뒤에 더하기 3 이렇게 와야 원래 거랑 똑같은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쳐다보면 x 더하기 1분의 3 마이너스 1이야. k의 값이 얼마냐면 3이에요. 얘는 k가 2였으면 좋겠다며. 그러니까 안 겹치겠죠. 평행이동 한다고 겹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오는 건 y가 x 더하기 2분의 2x 더하기 3인데 얘도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2가 왔다고요. 그럼 여기 2 이렇게 와야 2x가 떨어져 내려가겠죠? 그럼 더하기 4를 했거든. 그럼 빼기 4하고 뒤에 원래 더하기 3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예요. 얘도 평행이동 한다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죠? 2번도 꽝이네요. 세 번째 거 y는 x 더하기 3분의 3x 더하기 4인데 분모가 x 더하기 3이니까 분자도 x 더하기 3 있어야 돼요. 3x니까 여기 3 와야 돼요. 그럼 더하기 9 했잖아. 그지? 마이너스 9 더하기 4 해야겠죠. 마이너스 5니까 안 된다는 거 보이죠? 굳이 제가 정리 안 하고 안 써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 y는 x 마이너스 1분의 x인데 얘도 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써보면, 그래서 요거 x 마이너스 1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 겹치죠. 그럼 답이 5번인가 봐요. 5번 보시면 y는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인데 분모가 x 마이너스 1에 분자에 x 마이너스 2가 와야지. 근데 마이너스 2x네. 그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온다고. 그럼 요거 더하기 4 됐네. 그죠? 더하기 6이니까 2만큼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x 마이너스 2분의 2 빼기 2 k의 값이 2구나.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죠? 실제로 이렇게 바꿔야 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우리는 어쨌든 유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핵심이고,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막 다 대분수의 형태로 바꾸지 않아도 보자마자 점근선 위치 딱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는데 얘는 굳이 요거랑 겹치는 거 찾으세요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찾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랬으면 이런 짓 할 필요 없이 점근선 찾고 지나가는 좌표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였다고. 다음 문제 풀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8번은 F라는 녀석도 있고 G라는 녀석도 있고, 그런데 두 그래프의 점근선이 같대요. 그리고 F1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면
각자 찾아보자고요. F란 녀석의 점근선 먼저 찾아보면 점근선 찾는 방법 뭐였죠? 뭐 말해도 제가 못 들으니까 그래도 말은 하세요. 뭔가 공부하는 느낌 나잖아. 뭐 집에 엄마 있는데 막 뭐라고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아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하시겠지. 그지? 점근선 찾는 방법 뭐였다고요? 분모가 0 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x 더하기 a가 0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분의 a인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다 x 앞에 개수의 b. 얘는 지금 분모도 2고 분자도 2다. 그죠? 2분의 2. 그러니까 y는 1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에요. gx 같은 경우엔 요 녀석의 점근선은 누구냐 하면 x는 분모 0 되는 거 마이너스 c, y는 x 앞에 개수의 b 1분의 b니까 b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근데 지금 점근선 둘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2분의 a랑 c가 같구나. 그리고 b가 1이구나. 이렇게 두 개가 찾아진 정보고요. 또 하나 뭐였어? f1이 마이너스 1이 돼. 이거 무슨 얘기야? x 자리에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이 나왔대. 여기에다가. 그죠? 그럼 f1이라는 건 2 더하기 a분의 2 더하기 4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소리겠네. 그치? 뭐 넘겨보면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다 나왔다 이제. 그죠? a는 마이너스 8이고 아까 b는 1이라고 찾았고 c는 a를 반띵한 거니까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a, b, c가 다 찾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점근선 찾으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점근선 찾아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건데 계속해서 점근선 얘기밖에 안 나와요. 유리함수는. 보시면 저렇게 생긴 유리함수 곡선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리함수 곡선은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점근선 그랬다고. 그럼 그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유리함수 곡선 자체가 아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요. 제가 말로만 하니까 뭔 소린가 싶죠? 네.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걸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k의 값에 따라서 뭐 이쪽 편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다 그냥 그릴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k 값에 따라서 뭐 이쪽 편에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역시나 뭐 k 값에 따라서 더 멀리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림 왕창 그려봤자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된다고요. 이 점의 정체는 누구다? 점근선의 교점. 흰색 선 두 개의 교점이라고. 게다가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다 대칭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 점근선의 교점이 아주 중요한 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요 녀석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직선이야. y는 x.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 말은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x구나 라는 소리고 얘가 누구다? 제가 한국말로 하는 거.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더라. 라는 이야기지. 누가? y는 x가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y는 x더라. 그 얘기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다고? y는 x 위에 있다고.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구나.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럼 점근선의 교점을 찾아야겠네. 점근선부터 찾아야죠. 이거 점근선 어찌 생겼다고? 요거? 점근선 찾는 방법은 우리 좀 전에 했어요. 크게 외쳐보면 분모 0되도록 하는 거 x가 마이너스 c분의 d 그리고 x 앞에 개수 y는 c분의 a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었다고. 그럼 점근선의 교점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이렇게 생겼다고. 얘가 어디 있다고?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다고. 여기다 대입해보면 뭐다? c분의 a는 마이너스 c분의 d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죠? 근데 보면 이제 c는 0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c 이렇게 둘이 약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a랑 마이너스 d랑 같다는 이야기고 이 말의 의미는 a랑 d랑 둘이 더하면 0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a랑 d랑 둘이 더하면 0이더라 라는 게 답이 될 거다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점근선의 교점 자체가 y는 x 위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점근선의 교점 찾아서 얘가 y는 x 위에 있어요. 이거 가지고 관계식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좀 어렵죠. 차라리 그냥 숫자로 나오면 산수하면 되는데 관계식을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이 말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우리 명제할 때 했던 거다. 그죠? 그냥 필요 조건이기도 하고 충분 조건이기도 한 거 둘이 완전히 똑같은 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도록 하는 거 찾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냥 찾아보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다음 10번 가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요. 얘도 짧게 설명만 하자면 결국 유리함수라는 건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양쪽 끝에 값이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공부를 위해서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최대 최소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뭐부터 찾아야 된다? 점근선. 그죠? 점근선 어디다? 크게 외쳐. 크게 외쳐. 엄마가 깜짝 놀라면 칭찬받는다니까. 니들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고. 서로 좋잖아요. 쪽팔릴 것도 없고. 그거. 자꾸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점근선 어디냐면 x는 마이너스 a. 분모 0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y는 2. x 앞에 개수 1분의 2니까. 그죠? 이거 두 개가 점근선이야. 그런데 a가 양수래요. 그럼 점근선의 방정식은 음수겠네. 그치? 마이너스 a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2쯤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x축은 이렇게 있을 거고 y축은 마이너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있을 거야. 얘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정도는 알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 그림 그리면 되지. x에다가 0 이런 거 대입해보자고요. x에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a분의 4 나오네. 그죠?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y좌표가 a분의 4인데 물론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최소한 음수라는 건 알죠. a가 a가 양수니까 양수라는 건 알지. 양수라는 건 알지. a분의 4가 양수라고. 0 집어넣으면 a분의 4래. 근데 그게 여기를 지날지 여기를 지날지 알 수가 없네. 그지?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지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지
지금으로선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저 A의 값 때문에. 그치? 그래서 요런 상황일지 요런 상황일지 알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X의 범위가 0에서 2라고 했으니까 잘라보면 0이 여기란 이야기고 2는 여기쯤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잘라보면 빨간색의 경우에는 어때? 계속해서 증가만 하는 거지. 주황색의 경우는 어때?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은 왼쪽에서 최대, 오른쪽에서 최소. 또 한 놈은 왼쪽에서 최소, 오른쪽에서 최대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대값이 1이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이 두 그래프 중에 최대값이 1인 녀석은 누구겠어요? 요 파란색 선 사이에 있는 y값 중에 제일 큰 게 1이래. 그건 누구겠어요? 밑에 거지, 밑에 거. 왜 밑에 거냐 하면 점근선이 2라고 그랬거든. 얘가 2라고. 최대값이 1이라며. 그럼 그림이 그려질 때 여기 밑에서 그려져야지. 얘는 지금 2보다 다 큰 값들이잖아요. 최대값이 1이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요 녀석의 경우가 최대값이 1인 거고 그 점이 어디야? 여기지, 여기. 여기에 y값이 지금 1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점의 x좌표 얼마였다고? 2였다고 0에서 2로 잘랐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하 2,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구나 라는 소리예요. 요 점의 좌표 뭐라고? 2,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2 대입해보면 2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4야. 이것의 값이 1이다 그런 이야기니까 산수해보면 a는 6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때 최소값 물어봤어. 최소값은 뭐 어디겠어요? 0일 때겠네. 0일 때. 여기. 그죠? 요만큼은 살아남은 거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해보면 a분의 4고 a가 6이니까 3분의 2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질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최대는 2일 때, 최소는 0일 때. 그래서 0 대입해서 최소값 찾는다고. 그치? 그래서 그림이 저 a값 때문에 빨간색처럼 생겼는지 주황색처럼 생겼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최대값이 1이 되는 경우라는 건 이 경우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림을 떠올리지 않고 그냥 식으로 다짜고짜 찾고 싶으시면 그냥 대입하는 거야. 대입해보는 거야. 봐봐. 요 그림 모른다고 생각하고 점근선이 어디냐면 마이너스 a예요. x는 마이너스 a. 근데 얘는 음수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주어진 범위 안에 점근선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경우는 두 가지라는 거야. x가 0일 때 최대이고 x가 2일 때 최소이든가 아니면 x가 0일 때 최소고 x가 2일 때 최대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경우가 그림 그려보지 않아도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점근선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각각을 대입을 해보면 x에다 0을 대입해보면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면 y는 a분의 4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해보면 y는 2 더하기 a분의 8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값이 1이라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1일 수도 있고 얘가 1일 수도 있다는 건데 얘가 1이라고 치면 a는 4야. 얘가 1이라고 치면 a는 6이야.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고. x가 0일 때 최대래.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런 경우라면 a의 값이 4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a에다 4 집어넣고 x에다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럼 얘는 최대값이 1이라고 그랬는데 어이없게도 4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최소값이 3분의 4라고 나와요. 오히려 최소값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것처럼 x가 2일 때 최대값 1이라고 치면 이때는 a의 값이 6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6을 대입하고 최소값을 0을 대입해서 찾아보면 최소값이 3분의 2라고 나와요. 이건 말이 되지. 최소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되더라라는 소리인 거야. 지금처럼 그냥 뭐 그래프 그리기 귀찮고 나 그냥 대충 식으로 찾으려고 이렇게 찾아도 돼요. 이렇게 찾으셔도 된다고. 왜 이렇게 끄떡끄떡하지? 되겠죠? 그래서 유리함수의 경우엔 그냥 양쪽 끝에 값이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다 정도만 기억하고 있어도 이렇게 풀든가 이렇게 풀든가 근데 풀어보니까 얘는 말이 안 되고 얘는 말이 되니까 요거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졸지 마! 다음 fx가 저렇게 생겼고 2하고 3 사이에서 f10의 최대값 최소값 물어봤어요. 합성했고 또다시 최대 최소를 물어봤는데 당연히 이 식 자체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저 식 자체를 찾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볼 거야. x에 2에서 3 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점근선 어디냐면 x는 1, y는 0 이렇게 생겼어요. 뭐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림 그려보면 x축, y축에 점근선이 어디냐면 x는 1, y는 0 분자에 x가 없기 때문에 y는 0이에요. 그리고 x좌표에다 0 대입해보면 1분의 1이죠. 1이에요. 0,1을 지나간대. 0,1이라는 점을 지나간대.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얘가 fx인데 계속 하고 싶은 걸 해보면 그래서 x가 2에서 3 사이에 있다고 치면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아볼 거예요. 2랑 3 사이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 사이잖아. 그지? 그 경우에 fx의 최소값은 x에다 2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3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요. 얘가 더 작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으로 마이너스 1, 최대값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져요.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또 뭐 할 거냐면 얘를 합성하는 거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는 값을 f에 또 넣을 거란 이야기거든. 마치 x좌표가 x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때 fx의 범위 어떻게 되니인데 이것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2분의 1분의 1이니까 요거 2분의 3이어서 3분의 2거든. 써보니까 2분의 1에서 3분의 2네. 얘는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렇게 생겼다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값을 넣으면 요 사이의 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fx가 요 사이에 있으니까 f2x라는 건 2분의 1에서 3분의 2 사이의 값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뭐 하면 돼? 얘를 f에 또 넣을 거잖아.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넣으면 뭐 돼요? f3의 x 찾는 거야. 2분의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이야. 2분의 1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생겼어요. 2가 최소값일 거고 3분의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1이야. 3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합성해서 함수값을 찾는 거 위에 나오는 거고 얘는 최대 최소 물어봤는데 어차피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양쪽 끝에 값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라고. 어디 갔어? 출발이 2에서 3이었거든? 2 넣고 3 넣은 게 하나가 최대 하나가 최소야. 근데 보면 얘가 더 작은 거니까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걸 또 넣을 거래. 그럼 둘 다 집어넣어 보면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또 집어넣어 보면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했더니 뭐야? 세 바퀴 돌아가니까 다시 2에서 3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이걸 또 집어넣으면 F4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같겠지.
F5는 얘랑 같을 거고 F6은 얘랑 같을 거예요. F7, F8, F9, F10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 땡땡땡 F10의 x라는 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더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오케이? 12-3번. 두 함수가 나와 있는데 쟤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근데 살펴보니까 일단 점근선이 다 나온 건 아니지만 x 점근선이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거든요. 좀 다르게 생겼다는 건 확실하지. 근데 y는 x의 대칭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더라 라는 거야. 역함수 어떻게 찾는 거였다고?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랑 y랑 자리 바꾼 다음에 y는 이라고 정리한다고.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얘와 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이거 역함수 치면 얘랑 똑같은 거 돼요. 그 소리 하는 거네. 그지? fx 다시 써보면 2x-6분의 ax 더하기 1이야. 이거 좀 누구 시켰으면 좋겠는데. 해수가 집에서 하는 거야 이거. f 역함수 x는 어찌 생겼다고? 2하고 1은 가만히 있고요. 요거 마이너스 6이랑 요거 a는 서로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뒤에 마이너스 a가 오고 여기에 6x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고. 그치?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 gx 2x 더하기 6분의 bx 더하기 1하고 똑같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고 b가 6이더라. 이렇게 찾아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유리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건 얘네 둘이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소리구나 라는 것만 알아들으시면 되죠. 그럼 역함수 빨리 구해가지고 둘이 같아요 딱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 13번이고요. 집합 A는 어떤 그래프냐면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집합 B는 누구냐면 직선이에요. 그런데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교집합이 의미하는 건 뭐겠어? 집합 A는 유리함수, 집합 B는 직선, 교집합이라는 건 교점 이야기하는 거지. 유리함수랑 직선의 교점. 그런데 공집합이래. 없대.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림 그려야죠. 물론 식도 필요할 텐데 일단 그림부터 그리는 겁니다. 그림을 꼭 그려서 해결하라고 했어요. 요 유리함수 그림 그리려면 뭐부터 찾는다? 점근선. 점근선 어떻게 찾는다고요? 크게 치라고요. 분모 0 되는 거. x는 0. 그리고 x 앞에 개수의 b, y는 1. 이렇게 생긴 게 점근선이었다고요. 그래서 x축, x축, y축 그어놓고 점근선 찾아보면 x는 0이니까 y축 자체가 점근선이고요. 그리고 y는 1. 얘가 점근선이에요. 그 상태에서 0은 못 넣으니까 다른 거 1 이런 거 집어넣으면 되죠. 1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1이어서 1, 마이너스 1을 지나가네요. 그죠?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려면 점근선이 얘네 두 개니까 요 점을 지나간다는 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참고로 x축이랑 여기서 만나는데 요즘에 x좌표는 이제 2일 거예요. 그냥 찾아보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 곡선이 되고, 직선은 파란 걸로 그려봅시다. 얘는요, A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A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직선을 하나라고 특정할 수 없어요. 대신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죠. 그 점의 좌표 어디냐면 0,1이에요. 정하야 자지 말고 0,1이라고. 그지? A가 없어져야 되니까 X에다 0 대입할 거고, 그러면 Y는 1이잖아요. 0,1을 지나간다고요. 요 점이야. 하필이면 점근선의 교점이 0,1이에요. 꼭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하필이면 얘는 이렇다고. 그래서 요 점을 지나가면서 A 값에 따라서 여러 개의 직선이 될 수 있는데 뭐라고? 교점이 없다고. 뭐 대충 그려보면 누구야? 이런 거지, 이런 거.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요 직선을 어디까지 기울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은데, 얘를 기울기가 지금 양수인 상태죠. x가 커지면 y도 커지니까 오른쪽 위로 가는 거니까 이 기울기를 점점점 크게 할 거야. 기울기를 점점점 크게 하면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바짝 설 때까지 안 만나요. 그죠? 아무리 커져도 안 만나요. 아, 여기서 더 넘어가는 건 음수되는 거니까 아니야. 여기서 이젠 반대로 기울기를 줄일 거야. 줄이고 줄여요.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안 만나고 기울기가 딱 0이 되는 순간 이때도 안 만나요. 왜냐하면 점근선이니까. 기울기가 딱 0이면 점근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요. 점근선보다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치? 그럼 결국 이 얘기네. 이 기울기라는 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무한대니까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 A라는 건 0보다 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딱 0이 되는 순간도 괜찮습니다. 점근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는 0 이상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본 다지기는 뒷페이지에 이제 기본 다지기는 질문한 문제들 다 모아보면 2, 3, 4, 5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푼 사람들도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같이 보세요. 2번부터 같이 보죠. 아, 잠깐만요. 지우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그림으로 보면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A가 0 이상이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걸 식으로 한번 찾아보잖아요. 식으로 찾겠다는 건 x분의 x-2랑 ax 더하기 1이랑 교점이 없다는 건 연립했을 때 해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실근이 없다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y는 이거고 y는 이거니까 y를 소거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요 방정식이 실근이 없으면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지? 그래서 분모의 x를 1위로 올릴 거라고요. 그럼 x-2가 a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생겼고요. x랑 x는 없어지네. 우변으로 다 넘기면 ax제곱 더하기 2가 0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실근 없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을 보면 1차항이 없으니까 b제곱이 0이고요. 마이너스 4ac예요. 8a입니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를 찾아보면 a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 a가 0인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 왜 식에서는 a가 0인 경우가 안 생기냐면 이거 꼭 2차식이어야 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원래 유리식이랑 1차식이었던 방정식을
x를 곱해서 2차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별식을 본 건데 이건 내가 계산하기 편하자고 2차식 만든 거고 원래는 2차식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유리식이라고. 이걸 이렇게 바꾸다 보니 뭔가 약간 오류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실근이 없네. 이렇게 쫙 풀어서 a가 0보다 커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꼭 2차식이 아니어도 돼요. 봐봐. a가 0이면 어때? x에 뭘 집어넣든 2는 0이 하니까 이상한 소리잖아요. 해가 없는 거잖아. a가 0인 경우도 당연히 이 2차식, 이 방정식 입장에서는 해가 없도록 하는 a 중에 하나라고요. 그래서 얘가 2차식이라면 a가 0보다 커야 되고 꼭 2차식 아니어도 되면 a가 0일 때 그때도 해는 없더라라는 거고 식으로 찾기만 하시면 그래서 이런 불편함과 오류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그림을 그려라 라는 소리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아주 자명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소리였다 그지? 다음 넘어가서요. 2번 보죠. 기본 다지기의 2번이고요. x랑 x분의 1을 더해서 3이래. 뭐 그런데. 그래서 x를 찾으려고? 차점 찾을 수야 있지. x 하나 올리고 근해 공식 빡 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이거 어떡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뒤에 오는 식을 먼저 간단히 하면 좋겠죠. 물론 이제 하라고 한 건 곱하기여가지고 그냥 분모끼리 바로 곱하고 분자끼리 바로 곱해가지고 뭘 해결을 좀 하셔도 되지만 일단 식 자체가 곱하기 앞에 것도 뒤에 것도 둘 다 번분수잖아요. 그죠? 저 번분수를 먼저 해소를 하자고요. 그래서 앞에 거부터 보시면 분자가 1 빼기 x 세제곱 분의 1이고 분모는 1 빼기 x분의 1이야. 뭐 하면 되겠어요? 분모랑 분자에 그냥 x 세제곱을 곱하자고. 인수분해 먼저 해도 되는데 보기 귀찮잖아. 번분수니까 분자에도 x세제곱, 분모에도 x세제곱 똑같은 거 곱하면 값은 안 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해결을 해보면 분자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는 x세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그치?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얘네 둘 다 인수분해가 된다? 위에 있는 건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모는 요거 x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둘은 약분이 되겠네. 그지? 그래서 결국 남는 게 누구냐면 x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얘가 앞에 있는 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그죠? 뒤에 것 분모가 1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이고 분자는 1 더하기 x분의 1이에요. 얘도 꼴보기 싫으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x 세제곱식을 곱하자고요. 번분수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죠? 분자 분모에 같은 거 곱한다고요. 그러면 분자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분모는 x세제곱 더하기 1 역시나 둘 다 뭔가 인수분해가 되죠. 분자부터 보면 x제곱에 x 더하기 1 분모는 x 더하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래서 약분이 또 될 거고요. 이렇게 남는 건 누구냐면 이 뭐야 이거 에이 큰일 날라고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뒤에 있는 덩어리로 남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하라고 한 건 얘랑 곱하라는 건데 이 두 식을 정리를 싹 해보면 얘랑 곱하라는 게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 저 주어진 식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누기 x제곱 곱하기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하고 같은 거더라 라는 소리고 이렇게 둘은 약분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걸 해소하시면 될 텐데
식을 최대한 간단히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 대입해가지고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다 이제 x로 나눠서 뭘 하셔도 되는데 그게 보였으면, 그게 안 보였으면 저것도 그냥 편하게 하자고. x분의 1이어서 꼴보기 싫은 거잖아요.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거든요. 아, 눈 아파.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에 x를 하나씩 곱하시면 x제곱 더하기 1이 3x예요. x제곱 더하기 1이 3x라고. x제곱이 3x 빼기 1이라고. x제곱 자리에 3x 빼기 1을 집어넣자고. 그럼 저 식은 누가 될 거냐면 2x, 분자는 4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사실은 x제곱 더하기 1이 3x니까 요거 3x 더하기 x고 3x 빼기 x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x가 약분 될 거라서 또 2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엄청 장황하게 풀었는데 결국 식을 좀 간단히 해가지고 여차저차 하시면 약분이 싹 돼가지고 저렇게 2라는 값이 된다고요. 잠깐만. 그리고 중간중간의 과정에 지금 꼭 저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거 미리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얘도 미리 인수분해가 되기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자 분모를 x로 하나씩 나누면 x 빼기 1 더하기 x분의 1이고 x 더하기 1 빼기 x분의 1이야. 이런 거 집어넣어서 산수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수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게 배기 싫어서 이런 짓을 한 거고요. 숫자 잘렸네. 3번 보시면 이런 유리식의 경우에 우리 연립방정식 풀 때도 몇 번 했다고 말은 했었는데 제가 설명할 때요. 식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문자는 3개 있어요. x, y, z. 그럼 식의 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렀는데 한 개가 부족하죠, 식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 하나의 문자로 다 통일을 할 수 있다고요. 뭐 새로운 변수를 하나 끌고 와도 되고 문자를. 그게 아니면 뭐야 이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뭐 있는 거 가지고 식 두 개가 주어지기를 얘는 x랑 y에 관한 식이고 얘는 y랑 z에 관한 식이잖아요. 공통된 문자가 누구냐면 y야. 그럼 x도 y로 표현할 수 있고 z도 y로 표현할 수 있다고. x는 어쩌고 저쩌고 z는 어쩌고 저쩌고. 둘 다 y에 관한 식이 될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건 아예 그냥 x는 해보면 1-y분의 1이니까 얘는 더 이상 생각할 게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y만 넘겨보면 2z분의 1이 1-y 이렇게 생겼고, 요거 역수 취하면 2z가 1-y분의 1이고, 그래서 2로 나누면 z는 2 빼기 2y분의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x도 y에 관한 식으로 z도 y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지? 하나의 문자로 통일한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물어본 게 누구냐면 이거지. 그럼 저 자리에 z 더하기 2x분의 1인데 z랑 x 자리에 다 얘네들 집어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그죠? z는 누구라고? 2-2y분의 1이라고요. x는 누구라고? 이거라고. 보면 더하기 2-y분의 2분의 1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좀 꼴보기 싫죠? 그래서 요거 분자 분모에 y를 하나씩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앞에 오는 건 여전히 요렇게 생겼고 뒤에 오는 건 y 곱했으니까 요거 2y 마이너스 2분의 y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 다음 통분하면 뭘로 할까요? 2-2y를 통분할까요? 그럼 얘는 1이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겼죠. 요거 둘이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야 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약분하시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유리식 복습하는 겁니다. 지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밑에 오는 4번도 결국 똑같은 얘기거든요. 빨리 풀어보면 이런 건데 얘도 문자가 3개고 식은 2개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x, y, z의 값은 찾아지지 않아요. 대신에 쟤네들 사이의 관계식 정도는 찾아진다는 거야. 지금 한 것처럼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자고요. 어떻게 통일할 거냐면 두 식을 어떻게 잘 짬뽕 해가지고 일단 주인공을 하나 정할 거고요. 두 식을 잘 짬뽕해서 문자 하나씩을 소거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래도 뭐 특별히 취향 타는 거 아니면 x를 남기자고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먼저 보자면 얘는 내비두고 요거 4배 할 거야. 3x-4y-z는 0이고 이거 4배 하시면 8x 더하기 4y 48 32z가 0이고요. 그래서 요것도 더하면 되죠. 그러면 y가 소거되잖아요. 그죠? 11x-33z 얘가 0이에요. 그래서 x가 3z랑 같은 거고요. x를 남기고 싶으니까 z를 x로 표현해보면 z는 3분의 1 x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번 y를 소거했으니까 이번엔 z를 소거하자고요. z를 소거하려면 이제 요걸 8배 해야겠다. 그지? 8, 3, 24x 빼기 4, 8, 32y 빼기 8z는 0이고 밑에 건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둘이 이번엔 빼야겠네요. 그죠? 둘이 빼보면 22x 빼기 33y가 0입니다. 그래서 2x 빼기 3y, 2x가 3y고요. 그럼 y는 뭐다? 3분의 2x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요 식에다가 z 자리엔 3분의 1x를 y 자리엔 3분의 2x를 집어넣어서 다 계산하시면 알아서 x제곱은 싹 약분될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건 다 문자를 2개씩 곱한 거라서 다 2차식이거든요. 그래서 x제곱은 약분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3번하고 4번하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죠? 다 부정방정식이고 문자의 개수가 하나 부족한 건데 그러면 뭐라고? 정확한 값은 찾을 수 없지만 관계식 정도는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의 문자로 통일하자였습니다. 마지막 5번이고요. AB 두 기업이 작년 상반기에 매출액의 합계는 70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각각 10%와 20%가 증가했고 그 증가량의 비 자체가 2대 3이래요. 합계가 얼마인지 구하세요입니다. 그럼 이렇게 봐요. A 기업의 작년 매출액을 A1이라고 볼 거고요. 소문자 A. B 기업의 작년 매출액을 B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야? A랑 B랑 둘이 더하면 70억이다예요. 억은 쓰지 맙시다. 70억이래요. 세상에. 그리고 올해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서 10%, 20%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A 기업의 올해 증가량은 얼마냐 하면 작년 매출액의 10%가 증가량이니까 100분의 10A 이게 증가량이에요. B 기업의 올해 증가량은 작년에 비해서 20%니까 100분의 20B 이렇게 생겼지. 그렇죠? 그런데 이 증가량의 B 자체는 얘와 얘가 2대 3이다 그 얘기예요. 약분을 좀 해보면 요거는 10분의 A고 요거는 5분의 B인데 뭐라고? 10분의 A와
5분의 b가 2대 3이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국어 읽어보시고 식 다시 보시면 매칭이 되죠? 푸는 건 그 다음에 할 거고 이해를 하라고. A의 증가량, B의 증가량, 그 둘의 B가 2대 3이다. 됐죠? 그럼 요 비례식을 풀어보면 밖에 거 10분의 3A랑 5분의 2B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B는 10분의 3에 이렇게 곱하면 되죠. 얼마니? 2분의 5 곱하기 10분의 3A니까 이걸 뭐야? 이거 4분의 3A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냐? 아, 그쵸. 맞죠. 그럼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네. B가 4분의 3A니까 A랑 4분의 3A를 더했다는 건 4분의 7A란 이야기고 이게 70이란 이야기니까 A는 40이고 그래서 B는 3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70이란 이야기고 물어본 건 이제 올해 매출액의 합계니까 올해 증가량은 얘 얼마예요? 40이죠? 얘는 얼마예요? 아니 40이 아니라 4지. 얘는 얼마냐면 6이죠. 20% 올랐으니까. 그래서 얘는 4 늘었고 얘는 6 늘었고 그래서 합계를 따져보면 70에다가 10까지 더해서 작년 매출액에 A 늘었고 B 늘었고 그래서 80억이 두 회사의 매출액의 합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유리식이고 요 다음 페이지에 6, 7, 8, 9, 10이 유리 함수인데 유리 함수는 쉬워서 질문 안 한 거겠지? 그래서 혹시 한 사람 중에 또 질문해야 되는 사람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주 잠깐만 쉬었다가 뭘 하시면 좋겠냐면